최근 라스베이거스 대형 카지노에서 믿기 힘든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싹 다 부셔버릴 거야! 카지노의 한 유명 재벌 회장이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었는데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쇠 의자만 휘어지고 슬롯 머신 화면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 그 뒷면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의 중소기업 로고와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카지노에는 명함조차 못 내밀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슬롯 머신 하나가 고장나면 1시간만 해도 1억이 손실 났기 때문이죠. 10년 전만 해도 파친코의 국가인 일본이 싹 다 장악했었지만 갑자기 80% 이상이 한국 중소기업에 넘어가 버린 것. 한국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 한국 기업이 기술 문서 한 장으로 카지노계의 진짜 카르텔이 되었죠. 과연 그 괴물 같은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은 무엇이었으며 도대체 어떻게 일본 독점 시장을 단숨에 붕괴시켜 버렸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완전히 박살났을 겁니다. 교체 비용부터 계산해야겠어요. 저는 현장으로 달려가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당탕,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객장을 울린 직후였습니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고 잭팟 터지는 기계음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카지노 산업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하며 미국, 마카오, 싱가포르를 오가는 삶을 살아온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 직업은 단순합니다. 슬롯 머신이 얼마나 자주 고장나는지 추적하고 그 고장이 카지노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오는지 계산하는 일이지요. 카지노에서 기계가 멈추는 순간 돈은 피처럼 새어나갑니다. 초당 수백 달러씩 증발하는 광경을 수없이 봐왔기에 저는 어떤 기술이든 숫자로 판단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통계만 믿는 실용주의자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카지노 일이 화려하냐고, 재미있냐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카지노는 넌사인 뒤에 숨겨진 냉혹한 숫자들입니다. 고장률 0.1% 차이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한 대의 슬롯 머신이 1시간 멈추면 평균 300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100대가 동시에 멈춘다면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데이터에 의존했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은 저를 확신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어떤 브랜드가 신뢰할 만한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편견은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은 보수적이지만 기본은 한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위험하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삼성이나 LG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름 모를 중소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소기업은 불안정하다는 선입견이 강했죠. 대량 생산 경험이 부족하고 품질 관리가 일관되지 않으며 긴급 상황에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벌어진 사건은 제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단 몇 초 만에요.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고 잭팟 터지는 기계음이 객장을 가득 채우던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도입된 슬롯 머신 라인의 초기 성능 데이터를 체크하러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 하는 굉음이 터졌고 카지노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꺼진 것처럼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도박꾼들은 손에 든 칩을 그대로 쥔 채 고개를 돌렸고 딜러들은 카드를 섞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돈을 잃고 이성을 잃은 거구의 남자가 손에 묵직한 소의 의자를 들고 서 있었고 그의 눈앞에 있던 슬롯 머신은 방금 그 의자로 전력을 다해 얻어맞은 참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사방에서 달려왔고 구경꾼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박살났겠군. 모니터 교체 비용과 다운타임 손실을 계산해야겠다고요. 카지노에서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도박꾼들은 돈을 잃으면 분노를 기계에 쏟아붓습니다. 주먹으로 화면을 내리치거나 마시던 술잔을 던지거나 담배를 화면에 지지는 일은 일상입니다. 얇은 유리판 같은 LCD 모니터에 육중한 소의 의자를 그것도 전력으로 내리꽂았으니 화면이 산산조각 났을 거라는 건 당연한 예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교체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한 대 교체 비용 약 $2,000, 기술자 출장비 $500, 다운타임 동안의 매출 손실 최소 $3,000, 총 $6,000 정도의 손해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장을 확인하던 매니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를 가격한 소의 의자의 다리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금속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변형된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박살났어야 할 슬롯 머신의 화면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하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체리 그림이 돌아가고 숫자 7이 반짝이고 게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치 기능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업계에서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속으로 내뱉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광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모니터 파손은 흔한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죠. 하지만 의자가 부서지고 화면이 멀쩡한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리 법칙이 뒤바뀐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의자가 불량품이었나? 누군가 말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의자는 카지노 표준 비품으로 강철 파이프로 만들어진 육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천 대의 슬롯 머신 고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이 난동 부린 남자를 끌고 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슬롯 머신 뒷면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기계 뒷면에는 제조사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Made in Korea. 회사명은 코텍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거텍, 거텍, 거텍.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중소기업이 카지노 산업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나 LG라면 모를까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로고는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됐습니다. 어떻게 LCD가 깨지지 않았는가? 왜 삼성도 LG도 아닌가? 일본 기업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지노 업계에서 이해되지 않는 기술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제 오랜 경험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은 초기엔 멋져 보이지만 결국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 회사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튼튼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텍,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동료에게 물었지만 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개인 기록 노트에 회사명을 메모했습니다. 이상한 장면은 반드시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제 업무 습관이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리스크 분석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죠. 25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 개 업체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 업체의 평균 고장률, 대응 속도, 부품 수급 안정성까지 모든 게 숫자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텍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코텍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대기업이 아니었고 광고도 없었으며 언론 노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화려한 홈페이지도 마케팅 영상도 없었습니다. 대신 카지노와 슬롯 머신 전문 납품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커스터마이징, 특수 환경 대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몇몇 업계 포럼에서 코텍을 언급한 글을 찾았습니다.
24시간 가동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비표준 사이즈 주문 제작 가능, 긴급 대응 속도 업계 최고. 짧은 댓글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술이 아니라 대응을 칭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왜 자랑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기업은 좋은 기술이 있으면 온 세상에 알리려 하는데 말이죠. 특히 카지노 산업은 레퍼런스가 곧 신뢰인 시장입니다. 한번 대형 카지노에 납품하면 그걸 최대한 홍보해서 다음 계약을 따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코텍은 달랐습니다. 레퍼런스는 많은데 홍보는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조용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슬롯머신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로닉스 토크 같은 이름들이 계약서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회사들과 수없이 미팅을 했었죠. 그들은 정확했고 매뉴얼은 완벽했으며 품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은 없었습니다. 카탈로그에 없는 건 만들지 않았고 긴급 요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이름들이 사라지고 코텍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량 계약이었습니다. 시험 도입 수준이었죠. 하지만 1년 후 계약 물량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독점 공급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보기엔 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업계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텍이라는 한국 회사 아세요?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 그 미친 회사요?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더라고요. 커스터마이징 요청하면 일주일 만에 시제품 보내주던데요. 가격은 좀 비싼데 고장은 안 나요.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슬롯머신 제조사 엔지니어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게이밍 엑스포에서였습니다. 그는 IGT의 하드웨어 팀장이었고 신제품 슬롯머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디스플레이 공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그의 한마디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고장 나도 밤에 바로 전화 받는 회사요. 일본 쪽은 다음 주에나 다 봅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게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보다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24시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것이죠. 카지노는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기계는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켜져 있어야 합니다. 슬롯머신 한 대가 1시간 멈추면 평균 $300의 손실입니다. 만약 금요일 밤 피크타임에 10대가 동시에 멈춘다면요? 그건 시간당 $3,000, 하루면 $72,000의 손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음 주에 다 본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일본 기업들이 왜 밀려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지만 느린 것과 빠르지만 유연한 것, 카지노는 후자를 선택했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업무 시간을 지켰습니다. 주말엔 쉬었고 공휴일엔 문을 닫았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업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새해 첫날에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계가 고장나면 누군가는 달려와야 합니다. 제 기존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 국가라고 생각했고 중소기업은 하청이나 단기 납품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거대 기업의 그림자 아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겼죠. 하지만 코텍은 달랐습니다. 특정 산업에 과도할 정도로 최적화돼 있었고 카지노라는 극단적 환경을 전제로 설계하는 회사였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 제작에 집중했고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카지노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읽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숫자를 믿었지만 그날은 사람 이야기가 더 거슬렸습니다. 기술 사양보다 더 무서운 건 태도였습니다. 스펙시트에는 나오지 않는 것,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 새벽 3시에 전화를 받는다는 것, 일주일 만에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느렸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했지만 경직됐고 안정적이었지만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 회사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이 저를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LCD가 소의 의자를 이겼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사무실을 방문한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코텍의 기술을 분석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논문을 뒤졌으며 업계 리포트를 샅샅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LCD는 본질적으로 약한 구조입니다. 얇은 유리 기판 위에 액정층이 샌드위치처럼 끼워진 형태죠. 충격이 가해지면 유리가 깨지고 액정이 새며 화면은 검게 변합니다. 이건 물리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이었죠. 그런데 코텍의 모니터는 그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유리를 두껍게 만들었다면 무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롯머신은 이동과 설치가 빈번하기 때문에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특수 강화 유리를 썼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카지노는 비용에 민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2배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한 건가? 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건 라스베이거스 게이밍 엑스포였습니다. 전시회장 한쪽에 코텍 부스가 작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스는 아니었습니다. 대기업들처럼 거대한 스크린이나 현란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몇 대의 샘플 모니터와 기술 문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부스 앞을 지나치다가 기술 문서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반복 등장하는 키워드 하나, 옵티컬 본딩. 처음 보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항공기 조종석 디스플레이나 군용 장비에서 가끔 언급되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카지노급 대형 상업 디스플레이에 적용됐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저는 부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옵티컬 본딩이 정확히 뭡니까? 그는 샘플 모니터 단면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LCD 구조는 간단합니다. 맨 아래 패널이 있고 그 위에 수 밀리미터의 공기층이 있으며 가장 위에 커버 유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층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구조죠. 문제는 이 공기층에서 발생합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공기층에서 응력이 집중됩니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한 점에 압력이 몰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유리가 쉽게 깨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빛 반사였습니다. 카지노 천장의 강렬한 조명이 공기층에서 반사되면 화면이 뿌옇게 보입니다. 도박꾼들은 숫자와 그림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반사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기계를 때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장이 발생하는 악순환이지요. 옵티컬 본딩은 이 공기층을 제거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특수 광학 수지로 패널과 유리 사이를 완전히 채워버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수지가 굳으면서 기포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진공 챔버에서 작업합니다. 기포가 하나도 없어야 하거든요.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액체 상태의 광학 수지를 패널 위에 정밀하게 도포합니다. 그 위에 강화 유리를 얹고 진공 챔버 안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수지가 천천히 굳으면서 패널과 유리는 완벽하게 한 몸이 됩니다. 공기층이 사라지니 빛 반사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화면은 수정처럼 맑아지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구조적 강도였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담당자가 샘플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공기층이 있으면 한 점에 집중되던 충격이 본딩 구조에서는 전체로 퍼집니다. 마치 벽돌담을 때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벽돌 하나를 때리면 깨지지만 시멘트로 단단히 붙인 벽돌담을 때리면 충격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잘 깨지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의자가 휘어진 이유를요. 충격 에너지가 화면에서 반사되고 흡수됐기 때문입니다. 유리 단독이었다면 유리가 박살났겠지만 본딩 구조는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깨진 거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게 아니라 깨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검증을 거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술 문서를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본딩 공정의 정밀도, 수지의 굴절률, 경화 시간, 온도 관리, 모든 게 밀리미터, 아니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통제돼야 했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기포가 생기고 화면에 얼룩이 생기며 터치가 오작동합니다. 이 기술을 카지노용으로 적용한 건 처음입니까? 제가 묻자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공이나 군용으로는 쓰였지만 상업용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왜 다른 회사들은 안 했죠? 비용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이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기술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대량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량률 관리가 까다로우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텍은 달랐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 제작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대 한 대 정성 들여 만드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의 그 중소기업을 다시 봤습니다. 기존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LCD는 카지노에 부적합하다는 제 확신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건 업계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나는 그동안 일본이 옳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말해줍니다. 일본 기업들이 LCD를 포기한 이유도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들은 브라운관이 정답이라고 믿었고 LCD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LCD는 정말 약하니까요. 하지만 옵티컬 본딩이라는 해법을 선택하지 않은 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코텍은 그 길을 선택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부스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설계였다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졌습니다. LCD는 깨집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세로닉스의 부장이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후 도쿄에서 열린 산업용 디스플레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코텍의 기술을 알게 된 후 일본 기업들의 입장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회의 주제는 카지노용 디스플레이의 미래였습니다. 일본 측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브라운관은 무겁지만 안정적입니다. LCD는 화질은 좋지만 내구성이 부족합니다. 옵티컬 본딩? 비용 대비 비효율적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숫자로 뒷받침됐고 데이터로 증명됐으며 경험으로 검증됐습니다. 저 역시 1년 전이었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세로닉스 부장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옵티컬 본딩 기술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2년 전에 검토했죠. 왜 도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불량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상품화가 불가능했어요.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품질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불량률 0.1%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죠. 옵티컬 본딩은 초기 단계에서 불량률이 5%를 넘었을 겁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럼 한국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기준을 낮췄거나 손실을 감수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코텍은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였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했고 공정을 개선했으며 결국 해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것만 시작했고 한국은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카지노 업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신규 슬롯 머신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공급사 선정건이었죠. 참여 업체 명단을 보니 일본 업체 2곳과 코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가 일정이 자꾸 연기됐습니다. 처음엔 기술 검증 일정이 2주 밀렸고 다음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으며 그 다음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정이 밀리나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한국 업체 기술의 장기 신뢰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 데이터는 제출했나요? 네, 코텍 측에서 2년치 운영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문제 없지 않나요? 일본 측은 최소 5년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끌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며칠 후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증 지연, 테스트 일정 연기, 추가 서류 요청,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견제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트너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고 검증 기준을 높였으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객 대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IGT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슬롯머신 모델 개발 건이었죠. 디자인팀이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세로로 길게 만들고 싶습니다. 비율은 9:21로요. 테두리 색상은 골드로 맞춰주세요. 정확히는 18K 금색이요. 터치 반응 속도를 0.1초 빠르게 해주세요. 비표준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전혀 다른 사양이었죠. 일본 업체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탈로그에 없는 사양입니다. 표준 모델만 가능합니다. 커스텀은 안 되나요? 최소 주문 수량이 1000대는 돼야 합니다. 우리는 시제품 5대만 필요한데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일본 업체는 단호했습니다. 표준화와 효율성이 그들의 원칙이었으니까요. 마치 기성복 가게처럼 사이즈가 안 맞으면 손님이 살을 빼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코텍 담당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합니다. 시제품 5대만요. 네, 이 주 안에 첫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고 IGT 팀은 놀란 눈으로 코텍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네, 저희는 카지노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4시간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업체는 규칙을 지켰고 한국 업체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완벽한 표준과 불완전한 집착. 카지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에서 일본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요구사항 미충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유연성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에 대한 오랜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표준화는 옳은 전략입니다.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표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적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이 산업에서 살아남는 건 가장 정확한 회사가 아니라 가장 집요한 회사다. 시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친 것이죠. 반면 한국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은 경쟁자가 아니라 과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카지노는 매뉴얼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건 사실상 새 제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세계 최대 슬롯머신 제조사 IGT의 신규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요구사항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디자인 팀장이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새 슬롯머신 콘셉트는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화면은 기존과 완전히 달라야 해요. 그의 손가락이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화면 비율을 비표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9:20을 세로로 길게요. 둘째, 세로형 구조에 맞춰 내부 프레임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고휘도와 저반사를 동시에 구현해야 합니다. 카지노 조명 아래서도 선명해야 하거든요. 넷째,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로형은 열이 위로 집중되니까요. 요구사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 개선, 특수 코팅 적용, 내구성 테스트 강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기존 모델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수준이었죠. 개발 기간만 최소 6개월, 비용은 수십만 달러가 들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업체들은 고개를 젓는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표준 요구는 곧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개발 비용이 올라가고
불량률이 높아지며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최소 주문 수량을 높게 책정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참석한 디스플레이 업체 담당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본 세로닉스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양은 저희 표준 라인에서 벗어납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만 최소 주문 수량이 500대는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은 8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IGT 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제품 10대만 필요합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양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어렵습니다. 개발 비용 대비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일본 업체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한 판단이었죠. 또 다른 일본 업체 토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표준 사양은 대량 주문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IGT 팀은 실망한 표정이었고 일본 업체들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프로젝트가 무산되겠구나. 비표준 요구사항의 소량 주문까지. 이건 업체 입장에서 최악의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코텍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김 부장이라고 소개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IGT 팀장이 되물었습니다. 시제품 10대만요? 네, 가능합니다. 개발 기간은요? 3주 안에 첫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담당자들의 얼굴이 굳었고 IGT 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3주라니,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IGT 팀장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십니까?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서요. 김 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카지노가 24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24시간 일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합리적이었지만 코텍의 태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건 무리수다. 직업적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3주 안에 비표준 제품을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설계 변경만 해도 2주는 걸리고 시제품 제작에 또 2주, 테스트까지 하면 최소 6주는 필요합니다. 이건 오만일 수도 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감과 오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과거에 큰 소리치다 납기를 못 맞춘 업체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던 중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코텍 김 부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수정안.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쯤 될 텐데 왜 이 시간에 메일을 보내는 걸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정된 설계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로형 구조에 맞춘 새로운 프레임 설계, 터치 센서 반응 보정값, 반결 구조 변경안까지 불과 사흘 전에 요청한 사항이 모두 반영돼 있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열 분산 시뮬레이션 데이터, 터치 감도 테스트 결과, 구조 강도 계산까지 모두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걸 사흘 만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작업이라면 최소 2주는 걸려야 정상입니다. 메일 본문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초안입니다. 검토 후 피드백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정 협상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냥 고쳤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통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정 연장을 요청합니다. 기술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코텍은 달랐습니다. 변명 대신 결과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시제품이 도착했습니다. IGT 본사 테스트랩에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참관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발열이었습니다. 세로형 구조는 열이 위쪽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모니터라면 상단부 온도가 섭씨 60도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코텍시 제품은 55도에서 안정됐습니다. 반결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반사율이었습니다. 강한 조명 아래서도 화면이 선명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 반사율 2% 미만, 업계 평균이 5%인 걸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터치 정확도였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터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1mm 이내,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보던 IGT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지?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IGT 측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터치 반응을 0.55초 더 빠르게 해주세요. 화면 모서리 공률을 살짝 조정해주세요. 베젤 두께를 2mm 줄여주세요. 까다로운 주문들이었습니다. 시제품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수정하라는 건 보통 업체라면 거절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텍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정했습니다. 사흘 후 개선된 버전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테스트, 다시 통과, 또 다른 요구, 또 다른 수정. 이 과정이 석 달 동안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건 기술력이라기보다 집요함의 문제다.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비슷해집니다. 일본도, 한국도, 심지어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차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코텍 김 부장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작업하십니까? 잠은 주무시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팀은 교대로 일합니다. 한국 본사와 시차를 이용해서요. 시차를 이용한다고요? 네, 한국이 밤일 때 미국은 낮이고 미국이 밤일 때 한국은 낮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새벽 2시에 메일이 온 이유를요. 그들은 시차를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카지노는 잠들지 않잖아요. 저희도 그럼 안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고객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게 코텍의 방식이었습니다. 최종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IGT는 만족했고 양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그 과정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계약을 따내려는 게 아니다. 이 환경을 이기려 한다.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카지노가 멈추지 않는 한 자신들도 멈출 수 없다는.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신뢰. 이들은 다르다.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반갑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글로벌 카지노 체인 재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대형 카지노 리조트 신규 프로젝트 입찰이 있었습니다. 슬롯 머신 500대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코텍은 당연히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레퍼런스도 완벽했고 기술 평가도 최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업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놓인 견적서를 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요동쳤습니다. 중국 업체 가격은 코텍의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초기 투자 비용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중국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강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카지노에서 요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현장에 투입하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재무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씨 기술은 이미 평준화됐습니다. 모니터는 소모품이에요. 너무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모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지노에서 모니터가 멈추면 초당 수백 달러가 날아갑니다. 그게 소모품입니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비용 절감에 목이 말라 있었고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술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텍 평가 결과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기술평가 95점, 신뢰도 평가 98점.
과거 레퍼런스 완벽, 고장 이력 제로, 완벽한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 항목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격 경쟁력 50점, 중국 업체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기술 평가 75점, 신뢰도 평가 미검증, 과거 레퍼런스 제한적, 가격 경쟁력 95점, 총점을 계산하자 중국 업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가격 항목의 배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업체 선정. 저는 그 순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성능이 아니라 비용 절감표를 선택했다. 코텍 김 부장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미안했습니다. 몇 달 후 중국산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초기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화면도 선명했고 터치도 작동했습니다. 재무팀은 자축했습니다. 역시 가격이 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니까요. 카지노는 24시간 가동됩니다. 기계는 단일 초도 쉬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잔상이었습니다. 슬롯 머신 화면에 이전 게임 이미지가 희미하게 남는 현상이었죠. 번인 현상이라고 불리는 문제였습니다. 장시간 같은 이미지를 표시하면 액정이 손상되는 겁니다. 기술팀이 확인했습니다. 패널 품질 문제로 보입니다. 일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10대 정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발열이었습니다. 모니터 상단부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었습니다. 과열로 인해 터치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추가 교체.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밤 카지노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슬롯 머신 한 대에서 고스트 터치가 발생했습니다. 플레이어가 화면을 누르지 않았는데 배팅 버튼이 저절로 눌렸습니다. 최대 배팅 금액이 자동으로 걸렸고 플레이어는 당황했습니다. 저 안 눌렀어요. 기계가 멋대로 했어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보안팀이 출동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플레이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배팅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한 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밤 5대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15대, 그 다음날 30대. 확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일부는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카지노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기 비용 절감액 300만 달러, 다운타임 손실 2천만 달러, 명성 손실 측정 불가. 기계 한 대가 고장나면 주변 기계들도 연쇄적으로 정지됩니다. 플레이어들이 불안해하며 다른 기계도 피하기 때문입니다. 재무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업계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비싼 건 싸구려 선택입니다. 중국산 모니터는 전량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00대 전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뒤늦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그 한국 회사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미 신뢰는 한번 깨졌습니다. 코텍을 버렸던 카지노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었습니다. 검증된 기술, 무정지 기록, 24시간 대응,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건 코텍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요.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첫마디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앤더슨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의 태도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원망 대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프로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중국산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버틸 거라 믿은 오만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는 여전히 준비돼 있습니다. 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신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숫자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었다. 저는 25년간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값은 절반이 아니라 10배의 손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버렸고 대가는 즉시 돌아왔다. 그건 카지노만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코텍 본사 회의실에서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대형 카지노 체인과의 계약 탈락 통보였습니다. 중국 업체에게 밀린 결과였죠. 재무팀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 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연구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부장님, 당장 수익이. 이건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저쪽이 싸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연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산 모니터 사양 확보했습니까? 네, 입수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연구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째, 발열 문제. 반결 설계가 부실합니다. 둘째, 번인 현상. 패널 품질이 낮습니다. 셋째, 터치 오류. 센서 보정이 불완전합니다.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발열은 히트파이프 구조 개선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번인은 고품질 패널 적용과 화면 보호 알고리즘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터치 오류는 다층 보정 시스템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당장 시작하세요. 재무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계약도 없는데 연구개발 비용을 언젠가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대화를 저는 나중에 김 부장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계약이 끊긴 후에도 코텍 연구실에선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요. 김 부장은 45세였습니다. 산업용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문제를 위한 겁니다. 계약이 있든 없든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산 모니터의 예상 고장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발열로 인한 패널 변형, 번인으로 인한 화면 손상, 터치 센서 오작동,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했습니다. 히트파이프를 이중으로 배치해 열을 사방으로 분산시켰습니다. 패널 구동 알고리즘을 개선해 같은 영역에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터치 센서에 자가 진단 기능을 추가해 오류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도록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구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언제 쓰이기나 할까요? 계약도 없는데.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쓰이든 안 쓰이든 우리 일은 하는 거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손해 아닙니까? 단위로 보면 그렇지. 하지만 장기로 보면 투자야.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화면 보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라스베이거스 어딘가에서 우리 모니터가 돌아가고 있어. 그 모니터가 고장나면 누가 책임져? 계약서가 책임지나? 아니야,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젊은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카지노 현장에서 중국산 모니터의 문제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고스트 터치 사건이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의였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보고받으셨나요? 첨부 파일에는 고스트 터치 발생 조건을 정리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사용시간, 터치 빈도,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영상이었습니다. 코텍 연구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테스트 중인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조건과 정확히 동일한 환경에서 고스트 터치가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2주 전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내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메일 본문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미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온도 센서 기반 터치, 보정 알고리즘과 습도 보상 회로를 추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쓰시게 되면 그땐 더 나아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는 팔고 끝이었습니다. 제품을 납품하면 그걸로 거래가 완료되는 겁니다. 고장이 나면 그건 고객 문제였죠. 하지만 코텍은 달랐습니다. 계약이 끊겨도 문제를 자기 일로 생각했습니다. 남의 제품 고장까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카지노 산업이니까요. 그게 24시간 환경이니까요. 저는 김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는 카지노를 이해합니다. 카지노는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고장은 영원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제품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봅니다. 다른 업체 제품이 고장나면 결국 카지노는 모니터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일이든 남의 일이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팔기 위한 완성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망가질 것까지 가정한 설계를 했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다. 책임의 깊이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카지노 경영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코텍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산 문제를 예상하고 개선된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계약도 없이요. 네, 계약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좋은 의미로.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계약서가 아니라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사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넌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코텍의 모니터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인천의 어느 연구실에서도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계약이 끊겨도 그들의 실험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남의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밤 한국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저는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중국산 모니터 문제가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긴급 회의에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산 모니터 사고는 한 카지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전역으로 퍼졌고 마카오까지 번졌으며 동남아 복합 리조트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고스트 터치, 번인 현상, 과열 문제, 공통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카지노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중국산 모니터는 평균 6개월 후부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엔 정상 작동하지만 장시간 가동하면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24시간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겁니다. 업계 커뮤니티에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객 불만이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 결함 슬롯 머신으로 논란, 도박꾼들, 기계 오작동 주장하며 집단 소송 준비,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지노 업계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카지노 체인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에 집착하다가 운영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그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중국산 모니터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대체 공급을 긴급히 추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0대가 넘는 모니터를 전량 교체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교체 비용만 $10,000가 넘습니다. 다운타임 손실까지 합치면 $2,500만. 최고 경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불하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대가입니다. 다음 안건은 대체 공급사 선정이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후보 업체 이름들이 적혔습니다.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일본 세로닉스, 납기 8개월, 불가능. 일본 토크, 커스터마이징 거부. 대만 업체, 검증 부족. 유럽 업체, 가격 과다.
결국 남은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고택. 저는 그 이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복귀가 아니라 항복이다.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운영팀장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고택 납품 이력 24시간 가동 환경 3년간 무사고, 과거 장애 기록 제로, 긴급 대응 속도 평균 8시간 이내, 기술 신뢰도 업계 최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결정했습니다. 고택에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부장과 관계를 유지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배신한 고객이 다시 돌아간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 받았습니다. 앤더슨 씨,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님 공식 요청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00대 긴급 공급이 가능한지. 제 말을 끊고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화상회의 가능하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코텍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김 부장과 연구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모델은 구형입니다. 네? 우리 측 참석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개선된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고스트 터치 대응 설계, 온도 센서 기반 실시간 보정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발열 분산 구조 강화, 이중 히트 파이프로 열을 사방으로 분산시킵니다. 셋째, 수명 예측 알고리즘, 패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고장 전에 경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긴급 대체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화된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끊긴 뒤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운영팀장이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계약 탈락 직후부터입니다. 왜죠? 고객도 없었는데. 김 부장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카지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없어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첫 배치 100대는 4주 안에 가능합니다. 나머지 400대는 8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개선된 제품인데 가격은 그대로라니. 재무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가격을 안 올리십니까? 이건 개선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카지노 환경이 변했으면 저희 제품도 변해야죠. 그건 추가 비용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이구나? 최고 경영자가 결정했습니다. 계약합시다. 신규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항이 달랐습니다. 카지노 모니터의 기준은 한국 코텍의 사양을 따른다. 이전에는 카지노가 사양을 제시하고 업체가 맞췄습니다. 이제는 코텍의 사양이 곧 업계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업계의 기준이 바뀌었다. 단순한 공급사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관계의 전환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배신한 고객을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는 고객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때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게 진짜 배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배신입니까? 업계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객이 아니라 산업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몇 주 후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설치가 시작됐고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발열 제어, 터치 정확도, 화면 선명도, 기존 모델보다 모든 면에서 개선됐습니다. 한 달 후 400대 전량이 교체됐습니다. 카지노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고객 불만은 사라졌고 언론 보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전체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비싼 건 싸구려 선택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다시 선택된 게 아니다. 처음부터 대안이 없었다. 그들은 돌아왔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사과로 끝나지만 신뢰는 준비로 증명됩니다. 그날 이후 가격표는 회의실에서 사라졌다. 이제 회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팁니까? 고장나면 얼마나 빨리 대응합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가격은 그 다음 문제가 됐습니다. 업계는 배웠습니다. 값싼 선택의 진짜 비용을요. 이번 슬롯머신 신모델 디스플레이 사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싸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몇 시간까지 무정지로 작동합니까? 고장률은 얼마입니까? 긴급 상황 시 대응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가격에서 성능으로, 비용에서 신뢰로. 계약 이후 가장 먼저 바뀐 건 디자인도, 광고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건 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질문 방식이었습니다. 책임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교체되고 있었다. 몇 달 후 IGT가 차세대 슬롯머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설계 문서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준, 코텍 사양, 준용.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전에는 IGT가 사양을 정했습니다. 화면 크기, 해상도, 밝기, 모든 걸 카지노와 제조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그 사양에 맞춰 제품을 납품했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코텍의 사양이 먼저 제시되고 슬롯머신이 그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이건 납품이 아니다. 규칙 제정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공급사가 업계 표준을 정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디자인 팀장이 새로운 콘셉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물리 버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모든 조작을 터치스크린으로 통합합니다.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과거 슬롯 머신에는 버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배팅 버튼, 스핀 버튼, 현금 인출 버튼, 메뉴 버튼.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된 물리 버튼들이 기계 전면을 차지했죠. 문제는 내구성이었습니다. 버튼 틈새로 음료수가 스며들어 끈적해졌습니다. 담배재가 쌓였고 먼지가 끼었으며 결국 고장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버튼 청소를 해야 했고 몇 달마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터치스크린으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터치 기술은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습한 손가락이나 장갑 낀 손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들은 물리 버튼을 고집했습니다.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코텍의 고감도 터치 기술이 그 불가능을 깼습니다. 젖은 손가락도 장갑도 심지어 손톱으로도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반응 속도는 0.5초 이내, 물리 버튼보다 빨랐습니다. 디자인 팀장이 시제품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배팅 금액을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었고 스핀은 화면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로 작동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게임처럼 직관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네요. 운영팀장이 말했습니다. 청소가 엄청 쉬워지겠어요. 그냥 화면만 닦으면 되니까. 버튼 교체 비용도 사라지고요. 고장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재무팀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물리 버튼 유지보수 비용 연간 대당 $300, 터치스크린 유지보수 비용 연간 대당 $50, 1000대 기준으로 연간 $25만 절감.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완전 터치스크린 슬롯 머신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초기엔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튼을 눌러온 도박꾼들은 화면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처럼 되네요? 편한데요? 화면이 더 크고 선명해요. 버튼 찾느라 헤맬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터치스크린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카지노 운영자의 평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꾼 느낌입니다. 고장이 줄어드니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요.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가동률 98%에서 99.5%로 상승, 고장률 월 5%에서 1%로 하락, 고객 만족도 15% 증가. 완전 터치스크린 슬롯 머신은 업계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텍의 터치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코텍이 바꾼 건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슬롯 머신의 문화 자체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기계적이고 투박했던 도박기구가 이제는 세련되고 직관적인 디지털 경험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코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중국 업체들도 재도전을 노렸습니다. 어느 날 업계 컨퍼런스에서 일본 세로닉스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변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훌륭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표준화와 매뉴얼을 고집하다가 유연성을 잃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여전했지만 신뢰 시장에서는 차단됐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구적인 낙인이 된 겁니다. 중국 업체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도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카지노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카지노 산업에서 한 번 실패는 영원한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싸다고 들어올 수 없고 정확하다고 남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가격과 기술 둘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증명하려면 10년은 걸립니다. 중국 업체 담당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냉혹하다고요. 하지만 공정하기도 합니다. 코텍은 15년 넘게 한 우물만 팠습니다. 카지노라는 극한 환경에 최적화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 집요함이 지금의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업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카지노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코텍 52%, 일본 업체 전체 25%, 기타 23%. 코텍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격차로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의자가 휘고 화면이 멀쩡했던 그날, 처음 코텍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이게 가능한가? 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을요. 그로부터 5년. 이제 코텍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됐습니다.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의 나라, 중소기업은 하청이나 하는 존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집요한 제조 철학의 나라. 중소기업이라는 건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조건일 수도 있다. 대기업은 시장 전체를 봅니다.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고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한 분야에 모든 걸 겁니다. 선택과 집중. 그게 때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코텍은 작았기 때문에 카지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수익성 때문에 포기했을 비표준 주문도 받았습니다. 밤샘 작업도 가능했고 긴급 수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 겁니다. 저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작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값싼 대안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카지노 업계에 새로운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코텍, 그 외의 선택은 리스크. 저는 25년 동안 카지노 산업을 봐왔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등장했고 더 많은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대비한 혁신들이 1년도 못 가 잊혔고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카지노는 절대 싸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비싸질 뿐입니다. 값싼 선택을 믿으면 손실로 비싸지고 신뢰를 믿으면 안정으로 비싸집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비용인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코텍. 그들은 가격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광고로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업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지도 않았고 유명 매체의 인터뷰를 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계약이 끊겼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연구실 불은 켜져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지노가 24시간이니 그들도 2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요함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계약도 없는데 개발을 계속하는가? 왜 고객이 떠났는데도 준비하는가? 왜 남의 제품 실패까지 분석하는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을 위해 일했습니다. 카지노라는 환경 자체가 그들의 고객이었습니다. 개별 카지노 체인이 아니라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 생태계 전체가요. 그래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쳤으며 미래가 보이면 준비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코텍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된다. 하지만 태도는 복제할 수 없다. 일본도 옵티컬 본딩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고감도 터치 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따라잡힙니다. 특허가 만료되고 엔지니어가 이직하며 노하우가 퍼집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받는 문화, 계약 없이도 연구를 계속하는 철학, 고객이 아니라 산업을 보는 시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넌 아래에서, 마카오의 웅장한 리조트에서, 싱가포르의 초현대식 카지노에서 그 기계들의 화면 절반 이상에는 한국 코텍의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터치하는 화면이 쇠 의자도 이기는 강도를 가졌다는 걸, 그들이 보는 선명한 이미지가 10년간 번임 없이 유지된다는 걸, 그들이 누르는 버튼이 100만 번 터치해도 오차가 1mm 미만이라는 걸.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한국 제조업의 집요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증명합니다. 무정지 기록이 증명하고 고객 재계약률이 증명하며 시장 점유율이 증명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의자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코텍이라는 이름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 편견을 고집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여전히 일본만 믿고 한국 중소기업은 무시하며 중국 저가품에 혹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실패를 목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 사건을 받고 호기심을 가졌으며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되는지, 한 나라의 제조 철학이 어떻게 산업 기준을 바꾸는지, 집요함이 어떻게 기술을 이기는지, 나는 그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할 뿐입니다. 대기업의 화려함 뒤에서, 언론의 주목 밖에서, 광고의 소음 너머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코텍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고 집요하게 개선하며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질 것입니다. 의자가 휘고 화면이 멀쩡한 그 순간처럼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슬롯 머신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반짝이고 터치 버튼이 반응하며 잭팟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의 집요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5년간 카지노 산업에서 일한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중소기업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행운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과 가격, 그리고 책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한 코텍처럼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